그러니까 한 국가의 성장률을 25%나 갉아먹는 것, 특히 우리 한국의 통계인데 그게 뭐냐면 신뢰지수예요. 사회 연계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협력지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 연구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나는 이제 자본가야. 또 탐색 능력이 아주 좋은, 아이템 발굴 능력이 아주 좋은 애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살림을 잘할 것 같아. 관리를 아주 잘할 것 같고, 또 대인관계 지능이 좋아서 부하 직원 관리를 아주 잘할 것 같아. 이 세 팀이 만나야지 그 회사가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검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뭘 검증을 하는지 아세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얘가 나 배신하면 어떡하지? 얘가 나 배신해서 돈 가지고 해외로 튀면 어떡하지? 살림 관리하다가 저 아이템 발굴하는 놈이 저 아이템 딴 놈한테 팔면 어떡하지? 저 연구 능력 좋은 애가 누가 대기업에서 얘를 스카우트 한다고 그럴 때 낼름 배신하고 대기업을 딱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걸 검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뒷조사도 시켜야 되고 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때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학교 때 한 반이었고 고등학교 때 한 반이었어. 근데 똑같은 아이템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가 10년, 20년 알던 친구인데 딱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걸 잘할 애가 누가 있을까? 했더니 고등학교 동창 걔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죠? 야, 너 일단 빨리 와. 좋은 아이템 있어. 중학교 때 동창이 생각이 나. 너 빨리 와. 너가 좀 살림을 맡아줘야 되겠어. 그리고 3명이 딱 만났다고 쳐요. 바로 스타트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25% 갉아먹는 게 뭐냐면 유능한 인재를 만났는데 그 인간성을 검증하느라고 시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시기가. 뭐 얘가 뭐 떼먹을까봐, 세금 안 낼까봐.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규제가 심한 게 뭐냐면은 그 사기하고 먹튀가 많아요. 먹튀. 자본금 받고 그냥 낼름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먹튀가 많으니까 그걸 검증하고 막 서류 조사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왜 그 알리페이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적극 밀어줬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그 마린을 밀어줬을 때 열받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굴까요? 중국 기존 은행권. 중국 기존 은행권 다 무시하고, 왜 거기는 사회주의니까 다 무시하고 그래 마린 너 해봐 딱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페이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 은행권에서 다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사기치면 어떡하려고 이거예요. 검증해봤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 중에서 성공한 애들이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자녀가 같이 묻어갑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자녀 주변에 있는 애들을 동기부여해서 성공한 애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라 이겁니다. 1시간이면 걔네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까. 무료로도 가니까 불러주라 이거죠. 자, 그래서 중학생이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중학생이어야지 뭐가 준비가 되죠? 입학사정관제, 수시 입학 제도가 준비가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 시작은 너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수시 입학이 어떻게 좀 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조사해보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가져온 책 그 주인공이 조승우인데 이 뭐 성적표 밖에서 공부하라 이 책 쓴 사람 이 사람이 4등급인데 서울대 정예과 맞잖아요. 4등급에 이제 뭘로 갔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리더십 뭐 반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 그 인생관이 좀 확실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소서하고 면접에 강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격하게 되죠. 박성현 같은 학생은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외고를 떨어졌고 연대를 떨어졌는데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뭘로 합격했는 것 같아요? 글쓰기. 글쓰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에세이. 여러분 에세이 그 글을 쓰는 능력이 기업에서는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전략기획 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비례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두뇌에서 전략기획 능력은 글쓰기 능력을 하고 같은 부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고 기승전결을 정하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내가 사업을 꾸려갈 것인가 하는 능력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에서 직무 에세이, 역사 에세이, 인문 에세이, 그다음에 실무 에세이, 입학사정관제, 그러니까 수시 입학에서는 인문 에세이하고 실무 에세이가 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 에세이라는 건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학생들은 그게 실무잖아, 실무. 근데 이제 그 회사 들어갈 때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어디 아르바이트를 했고 어디 가서 인턴을 했고 이게 이제 또 실무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 회사에 들어갈 때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내신 5등급이 연대 들어가고 얼마 전에 수능 만점 맞았는데 서울대 떨어지고 탭스 만점 맞았는데도 떨어지고 이게 막 이제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것을 저런 입학사정관제 변화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요? 또 역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그 아이 두뇌에 도파민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수시 입학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재시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빨라요. 순환이 그 아이가. 그러니까 체험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자소서에 쓸 게 많아지는 겁니다. 쓸 게. 그리고 또 도파민의 핵심은 자 이거 끝내고 아무튼 쭉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능 등급을 폐지하고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고 정말로 자소서, 면접, 학생부로만 뽑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근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삼성의 입사 제도가 바뀌면 서울대 입학 제도가 바뀝니다. 상징적으로. 이게 SS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에서는 특히 서울대 공대 같은 데서 그렇게 하겠죠. 그 대기업 입사 많이 하는 학과에서 대기업에 잘 들어갈 애를 뽑아요. 아예 그냥 거기 딱 염두에 두고 대기업에 염두에 두고 애들을 뽑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시 제도가 변하죠.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기업이 변하면 서울대 변하고 서울대 변하면 특목고 변하고 특목고 변하면 국제중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쭉 연쇄 반응. 그게 근데 거의 1년 만에 변해버려요. 1년 만에. 그래서 지금 뭐 특목고하고 국제중 뭐 이런 데 다 자소서 써요. 자소서 면접으로 가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자소서 써야 돼. 지금 그런 데 가려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해부하는 심층 인터뷰 진짜 나왔네 이제. 야 조작된 스펙이 들통이 나는데 면접을 통해서 들통이 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저번에 여기서는 안 한 것 같은데 면접 볼 때 눈동자 변하는 거 얘기했나요? 저번에 제가 그죠? 혈압 변하는 거 얘기했나요? 혈압까지 변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감정을 숨기고 입으로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그 순간 앞에 있는 사람의 혈압이 변해버린다. 측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혈압 변하는 걸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얘기를 만약에 앞에 있는 학생이 나한테 해요. 근데 그 순간에 나의 몸은 그걸 감지하고 혈압이 변합니다. 재밌는 실험 정말 많아요. 자, 카드 놀이를 할 때 여기는 안 좋은 패가 있고 여기는 좋은 패가 있어요. 근데 손이 그 카드를 뒤집을 때 뒤에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한 카드일 수 있고 불리한 카드일 수 있잖아요. 손이 먼저 그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바닥에서 나는 땀의 양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투 칠 때, 화투 뒤집을 때 이거 다 감지한다는 겁니다. 손이 우리 무의식 그 센서가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두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화투패를 이렇게 딱 뒤집으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싸는 거야. 뒤집으면 딱 싸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손에서 땀이 많이 나요. 뒤집기 전에. 이 연구도 있고요. 혈압 연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감정을 조금이라도 숨겼어. 무슨 얘기냐면 자소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데 얘가 봉사활동을 30시간 했는데 40시간 했다고 거짓말을 했네. 10시간을 부풀렸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40시간 했어요. 딱 하는 순간 얘는 뭔가 숨기는 게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덜 솔직하잖아요. 면접관이 알아버립니다. 네, 내가 일단 혈압이 변해. 근데 면접관들은 그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고 대부분 사회적인 연륜이 있어요. 연륜이 있고 뭐 사업에 실패해본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대학 교수 하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 몸이 딱 변할 때 그것을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그걸 이성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상하네? 얘가 왜 진정성이 잘 안 보이지? 진정성 점수가 매겨져 버리는 거예요. 자, 혈압병화가. 그래서 뭐냐면 이겁니다. 조작된 스펙은 100% 들통난다. 이걸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돼, 앞으로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고 진정성밖에 통하지 않는다. 대학 입시하고 입사해서. 자, 그런데 그 아이의 진정성 누가 만든다고요? 엄마. 엄마가 만든다. 그래서 엄마 자신이 굉장히 지금 성인 군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뇌에서 도파민이 많은 형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돈을 벌더라도 즐겁게 벌거나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면접관이 그걸 알아버려요. 혈압이 변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이 여기 나오잖아요. 부모의 가치관과 인재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수시 입학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 들통나 버리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 부모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자체가 계속 이렇게 복제가 돼버리는 게 얘한테 복제가.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고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도 없고 엄마 아빠부터가 그게 복제가 되는 게 얘한테 그게 복제가 되니까 그게 면접 볼 때 또 나타나 버리는 거죠. 전달돼가지고. 인재상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모가 가진 인재상은 뭘 의미하냐면 단기 성과를 바라는 엄마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인재상은 뭐냐면 그래 난 너를 100% 믿는다. 아마 너는 이 엄마가 저 세상 가고 나서 80대에 아마 노벨상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믿는 마음입니다. 꼭 명문대 간다고 인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100% 믿어. 언젠가 너는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너의 이름을 남기고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거야. 라고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엄마한테 없잖아요. 그러면 나쁜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은 이제 좀 봉사정신에 가까운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하는데 눈빛과 감으로 체크를 한다. 면접관들이. 그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현재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커트레인지가 수능 등급이고요. 최저 등급. 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중학생이면 이게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하고 창의성. 그 다음에 진로성숙도라는 거는 너가 우리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몇 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로지도가 원래 아일랜드, 독일 이런 데는 10살부터 들어가요.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10살, 11살부터 그 아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를 좀 키워줍니다. 키워주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쭉 키웠던 것이 간접적인 관계가 있어도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라면은 꼭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고 외교관들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그 외교학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간접적인 경험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연합 동아리를 구성해서 뭐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차해서 발표하고 뭐 이런 경험들도 하나의 외교의 노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좁게 보면 안 돼요. 그 경험이 그 과에 가서 뭔가 도움이 되면은 다 적용이 되고 중요한 것은 얘가 일찍부터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했었느냐.
오랫동안 쌓여왔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면요, 일단은 좀 특이한 봉사활동을 좀 다니는 게 좋아요. 그것이 뭐 집을 지어주는 것이든 도배를 해주는 것이든 또는 장애인 봉사든 간에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가치관이 좀 나쁘더라도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부모도 변하고 자녀도 동시에 변하는 거죠. 좋은 가치관으로, 즉 대학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봉사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끊고요.